자기계발 특강 세 번째. 작은 것부터 받아들여 실행하라. 글 김재홍.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오래 살고 있으며 특히 노후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낮았던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즉, 초년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100세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우리는 명문대 입학과 대기업 입사라는 초년의 성공 개념에서 벗어나 중년과 노년의 삶을 어떻게 지속해 갈지 총체적 구상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20대에 유명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해도 중년 이후 언젠가는 반드시 퇴직을 거쳐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30년의 노년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건강한 몸으로 마냥 놀고 지낼 수도 없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창업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 계획은 퇴직 후가 아닌 첫 취직을 할 때부터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0대 젊은이들은 지금 당장 좋은 직장에 들어가 높은 연봉을 받으려고 하는 종업원 마인드에 더 매달립니다. 그들이 노년에까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20대부터 오너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누구나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을 투자함으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과 대박이 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업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 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전문가들이 평가한 업종 비교나 상권 분석에 대한 조언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자신이 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결정을 내립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자료를 보면 최근 1년 이내 신규 자영업자가 창업을 하기까지 걸린 준비 기간은 1에서 3개월 미만이 5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창업자 과반수가 90일 안에 준비를 끝낸다는 말입니다. 내가 뭘 창업할까? 어떤 업종이 좋을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게 얻을 자리도 보고 장사가 현재 잘 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얼마나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시장 배달부로 일하며 30년간 시장의 동향과 흐름을 알고서 가게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 청년은 30년 동안 창업 준비를 한 셈이니 3개월 준비하는 사람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적지 않겠습니까? 청년은 언젠가 때가 되면 내 가게를 내겠다는 오너 마인드로 살아왔기에 창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자기 판단을 믿고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커다란 성공과 성과에만 관심이 치우쳐져 있는 사람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보고 미리미리 챙기지 않습니다. 명문대를 다니는 어느 여학생이 상담을 받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취업 재수를 하면 어떠냐고 하기에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신입 사원 채용 시 졸업 예정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입사가 확정되기 전 졸업부터 하면 나중에 취업 기회가 사라진다는 이유였습니다. 내년에도 그 기회를 얻으려고 수강 과목을 남겨서 졸업을 늦추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학생에게 늦추지 말고 제때 졸업해라. 뒤로 물러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여학생은 통계학이라고 답하면서 통계학과를 나오면 대기업 취업도 잘 되고 연봉도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엔 통계학과 출신 중 남학생 몇몇만 취업이 되고 여학생들에겐 취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통계학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학생이 창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회사든 1년 12달 통계만 내지는 않을 테고, 회계 결산 시즌에 두어 달 집중해서 필요할 거야. 그렇다면 통계학과 출신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회사는 별로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두어 달 통계 업무를 해줄 프리랜서가 필요한 작은 회사들은 많지 않을까? 여학생이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통계학과 졸업생들의 정보를 알 수 있다면 학생의 모교뿐 아니라 다른 대학 출신들도 다 모아서 통계 인력 헤드헌터 회사를 차리면 어떨까? 전문 인력들을 모은 후 어떤 스펙을 가진 통계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지 기업의 수요처를 파악해가면 사업이 될 것 같아. 학생이 취업하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 앞으로 창업할 생각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면 다른 것들이 보일 거야. 상담을 마쳤을 때 여학생의 표정이 처음보다 밝았습니다. 그 여학생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직 자리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지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그깟 월급 받으려고 그렇게 공부했나? 대학원까지 나온 석사가 계약직을? 하면서 자존심 상한다고 말했을 텐데 마인드를 바꾼 여학생은 그 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통계학과 인력 시장을 파악해 보겠다며 여학생은 입사를 했습니다. 계약직이니 급여도 적고 고된 일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꿈을 품고 창업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여학생은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 개발에 대한 계획을 갖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꿈이 생기면 작고 사소한 것들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봅니다. 얼마 뒤 계약직 여학생은 다른 회사로 파견 근무를 가야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기쁘게 일을 했습니다. 정규직 직원보다 더 성심껏 일하는 여학생이 그 회사의 사장님 눈에 띄었습니다. 회사의 오너라면 남다른 마인드가 있고 상대방의 마인드도 어떤지 단번에 알아볼 눈이 있습니다. 파견 근무 중인 여학생에게 사장님이 정규직 채용을 제의했습니다. 파견을 보낸 회사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여학생에게 자기네 팀장으로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계약직이었던 여학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규직 팀장이 되었습니다. 업무 경험이 쌓이면서 여학생은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를 또 받았습니다.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취업에만 초점을 두는 젊은이들은 대기업과 높은 연봉에 집착하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고 직장도 잡지 못합니다. 자기 개발은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높으면 절대로 좋은 마인드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변화가 와야 삶이 전환되는 걸로 아는데 사실 외부적인 조건보다 우리 내면의 아주 작은 부분의 변화가 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사실을 수용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으면서 원하는 기준에 다다르려고 합니다. 제가 작은 것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면의 변화에서 자기 개발의 방향을 잡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취업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여 발을 내딛는다면 이전보다 더 밝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